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대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어깨 통증이 생겨도 단순한 근육통이나 오십견으로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통증 부위나 증상에 따라서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어깨 결림으로 생각해 그대로 두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겨우내 쓰지 않던 몸을 갑자기 무리해서 쓰다 보니까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회전근개란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부터 짚고 시작해 볼까요? 네,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를 잡아주는 4개의 작은 근육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근육들은 이제 관절을 이어주고요. 그리고 어깨의 뼈를 회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요. 근육들은 이제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렇게 4개의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근육의 힘줄에 어떤 손상이 생기는 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 4개의 힘줄들은 어깨를 이제 움직임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깨가 움직이는 동안 관절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힘줄들의 이제 손상이 있는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힘줄 자체의 원인과 이제 외적인 원인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힘줄 파열의 내적 원인으로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의 노화, 퇴행성 변화를 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외부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외상과 같은 외력이나 뼈가 이제 힘줄과 뼈가 충돌하기 쉬운 그런 모양들이 이제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나뉘어진다 하셨는데, 그래서 외적 원인에 해당되는 그 외상이라는 건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운동 중 부상? 아니면 교통사고? 뭐 이런 건가요, 선생님? 네, 흔하게 이제 운동 중에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부딪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것 외에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차에 어깨를 부딪힌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깨를 땅에 바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차에 직접 부딪히거나 그런 경우들이 흔하고요. 또 팔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에 이제 어깨에 또 충격이 와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 차례 외상으로 그렇게 바로 파열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반복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나야 파열이 되는 걸까요? 이제 외상의 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아주 강한 충격이라면 이제 한 차례로도 회전근개 파열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어떤 아주 강한 충격은 아니어도 중등도의 강도로 이제 여러 번 반복돼서 이제 직업적인 요인이나 어떤 스포츠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전형적으로 외상에 의한 파열은 어떤 강한 충격으로 한 차례로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 30, 40대 청장년층에서도 발생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격렬하게 막 운동하는 게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이제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운동의 종류도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어깨를 위로 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제 야구 동작이나 테니스, 배드민턴 그리고 수영 같은 스포츠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 파열 위험성이 아무래도 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꼭 어깨를 그렇게 쓰지 않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몸싸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이제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스포츠들은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직업상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노화나 외상이 아니라 일명 뭐 직업병으로 인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 아직 노화가 심하지 않을 나이인데도 회전근개 파열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경우에 이제 무거운 것을 많이 다루시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팔을 높게 드는 동작이 있다거나 그런 직업들이 있으신 환자분들한테 회전근개 파열이 아무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회전근개에 손상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파열이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약간 손상이 있는 정도부터 완전히 찢어진 정도까지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손상이 이제 다 찢어진 그런 파열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손상이 된 경우에 이 파열은 점점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회전근개 파열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근데 어깨에는 회전근개 파열 외에도 다른 질환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십견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어깨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회전근개 파열 이외에도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는데요. 오십견이나 어깨충돌 증후군, 석회와 건염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은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은 밤에 이제 수면을 방해할 정도 야간통이 심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를 이제 팔을 아파서 좀 들어올리기 힘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오십견 외에도 다른 질환들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럼 그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오십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가 진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어깨 통증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그 50대 이상에서는 크게는 한 20-30% 넘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구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회전근개 파열 자세한 증상부터 좀 짚어볼까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 이제 근육이 파열되는 거기 때문에 주증상은 통증이 되겠는데요. 네. 통증은 어깨의 앞부분 통증이나 옆으로 내려오는 통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악화되고 특히 이제 야간에 수면을 취할 때 통증이 악화되는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파열이 심해지면 근력 약화 증상도 나타나는데요.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고 들어 올려서 유지하기 힘든 정도로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증의 회전근개 질환은 병의 진행 정도와 그 증상이 비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 파열의 경우에도 심각한 통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심한 파열이 돼 있는데도 자각 증상이 없으신 경우도 이제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제 회전근개 질환에서 병의 진행 정도와 증상이 비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미한 파열인 경우인데도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아주 심한 파열인데도 증상이 경미해서 별로 자각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이제 병의 경중을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팔을 들 때 아프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때 통증이 생기시는 분도 있고요. 팔을 뻗어서 물건을 잡을 때 통증을 느끼시거나 머리를 감거나 빗질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아주 파열이 심해서 이제 근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마비된 것처럼 팔을 아예 들어올리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회전근개 파열도 증상에 따라서 좀 단계가 나뉘어질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엑스레이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엑스레이라기보다 이제 MRI인데요. MRI. 예, 엑스레이에서는 네. 힘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MRI 이제 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힘줄이 손상이 됐을 때 아주 조그만 손상과 이제 염증 정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파열도 있고요. 이제 힘줄이 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붙어 있는 부분 파열, 네. 그리고 힘줄이 부착부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전층 파열, 완전 파열, 그리고 힘줄이 파열돼서 끌어올려져 간 크기가 아주 큰 광범위 파열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광범위 파열이 더 많이 진행되게 되면 관절염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높은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자, 근데 어깨 통증이라는 점 때문에 오십견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오십견은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관절을 낭에서 염증이 생겨서 어깨가 굳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그 관절낭의 바깥쪽 부분에 붙어 있는 회전근개 근육이 찢어져서 이제 통증과 근력이 약화가 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래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굳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팔을 올려주려고 해도 굳어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사람이 팔을 올려주면 올라는 갑니다. 통증이 좀 있으실 수는 있는데 올라는 가고요. 근데 이제 유지를 하지 못하고 통증을 유지를 못하시고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초기 증상이 경미한 불편감,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경미한 불편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나중에 악화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깨 통증이 이제 경미한 시기라도 병원에 오실 수 있다면 좀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통증이 특정 동작에서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뭐 엑스레이로는 힘줄이 안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네. MRI를 꼭 찍어봐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모든 환자분한테 다 처음부터 MRI를 찍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자분의 병력 정체, 어떻게 아프셨는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점들을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신체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 가동 범위나 이제 통증이 일어난 자세 등을 보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정말 회전근개 파열에 의심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MRI 등 이제 좀 더 힘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초음파 검사로도 힘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하지만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 좀 환자분에 따라서 잘 검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객관적으로 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나 어떤 수술을 결정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MRI를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깨 통증은 뭐 좀 운동했나 무리했나 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방치하다가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가 늦어질 경우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빠른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제 힘줄 손상이 작은 경우에 이제 통증이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찢어진 힘줄 부위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좀 어느 정도 넘어간 그 단계를 넘어간 힘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진행을 해요. 점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힘줄 부위가 커지고 그리고 힘줄 부위가 계속 커지게 되면은 힘줄이 말려 올라가면서 이제 지방으로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치료 과정이 길고 복잡해지고 치료했을 때 결과도 안 좋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이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진행하지 않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도 가만히 둬서 만성화가 가만히 두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제 주변 근육이 통증으로 해서 위약이 이제 위축이 되고 통증이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제3의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회전근개 기능이 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을 잡아줘서 안정화시켜준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파열이 되면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관절이 불안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절을 이제 유지를 못하게 되면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특히 회전근개 말고 어깨를 싸고 있는 삼각건 큰 근육에 의해서 위로 상방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관절염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좀 무릎에만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어깨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자, 근데 어깨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네. 어깨 관절염이 다른 부위보다 아주 많은 부위는 아니지만 이제 발생하는 부위고요. 주로 체중을 부하는 이제 무릎이나 척추 같이 아주 심하게 발생하거나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깨에도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상관없이도 관절염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회전근개 파열에 의해서 관절염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정상 어깨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회전근개가 이제 각 쌍을 이루어서 이제 관절을 안정시키게 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은 이제 특정 근육만 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힘이 불균형하게 배분이 되고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관절염이 이제 많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큰 수술을 피하고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럼 진단을 받으면 바로 적절한 치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회전근개 파열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회전근개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 해서 힘줄 두께 전부가 아닌 이제 일부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둬도 진행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 없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 치료법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치료를 한다고 해서 찢어진 힘줄이 다시 붙는 건 아니에요. 붙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찢어진 상태는 그대로 있지만 더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치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파열의 위치와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질환 치료는 이제 단순히 뭐 파열됐다고 무조건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나이나 뭐 직업, 얼마나 쓰시는지 그런 정도를 이제 고려를 해서 파열의 크기나 통증 정도를 같이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손상된 범위에 따라서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된 범위가 작다면은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수술적 치료라는 건 수술 외에 어떤 다른 치료법이라는 거죠? 네네.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 또는 이제 주사 치료를 이용한 통증 치료를 들어볼 수 있겠고요. 스트레칭을 이용한 관절 운동 그리고 어깨 주위의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파열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 시에 좀 회복하시기에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되는 75세 이상의 이제 고령 환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비수술적 치료법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자, 그럼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이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회전근개가 이제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힘줄을 봉합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통증이 원인이 되는 주변의 염증 조직들이나 다른 힘줄 병변 그리고 힘줄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줄 위쪽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의 일부분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열어서 하는 수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요새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관절경으로 하는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이요? 네.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관절경은 직경이 한 5mm 정도 되는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고요. 작은 절개를 통해서 관절 내시경을 이제 관절을 보면서 이제 힘줄을 봉합하게 되고요. 네. 원래 회전근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뼈의 부분에 봉합나사라고 부르는 이제 봉합용 나사가 있습니다. 그 나사를 뼈에다가 삽입을 하고 그 나사에 실이 달려 있게 되는데요. 그 실로 회전근개 힘줄을 꿰서 다시 뼈에 부착을 시켜놓게 되는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파열된 크기가 클 경우에는 또 다른 수술을 좀 적용해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파열의 크기가 광범위하거나 파열 부위 그 파열된 근육 끝 부분이 몸 쪽으로 너무 많이 위축이 된 경우에 봉합이 불가능하거나 수술을 해도 재파열률이 높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심한 통증과 근력 약화가 있다면 일상생활에 이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무릎에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선생님? 네, 회전근개 파열이 커서 봉합이 힘들고 특히 그런 경우에 아까 관절염이 진행을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네네. 그래서 관절염이 진행한 환자한테 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관절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 몸통 쪽 그 관절과 팔 쪽 관절이 이제 모양이 바뀌어져 있는 좀 특수 인공관절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관절의 움직이는 그 운동 중심이 변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없이 주변의 근육으로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인공관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수술 후에 어떤 뭐 부작용, 합병증 이런 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떨까요? 수술 후 이제 관절이 굳는 경우, 그리고 힘줄 봉합술 같은 게 다시 파열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만성 통증이 남는 경우에 합병증이 일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치료 후에 관리도 참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관리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파열이 심하지 않고 이제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거나 심해서 수술을 받은 두 경우 모두 다 회전근개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드는 거, 그리고 머리로 손을 올려서 하는 일 등은 그냥 그런 운동 같은 거는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도 이제 2차적으로 오십견, 이제 관절이 굳는 그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 재활 운동을 배워서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혹시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운동법 같은 게 있을까요? 또는 피해야 할 운동, 뭐 이런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깨 주변을 이제 근력을 안정화시켜주는 그 치료용 고무줄 운동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의 이제 팔을 짚는다든지, 아까 얘기 드린 회전근개 봉합술 경우의 얘기고요. 그리고 체중을 실는 등의 그런 동작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회전근개 파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예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노화에 의한 게 아무래도 좀 영향이 큰 질환이기 때문에 100%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예방을 해보자면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깨 건강, 이제 관절 건강을 자주 체크해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주저없이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전문의나 진료를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죠. Q&A 닥터에게 물어봐. 어떤 사연들이 오늘 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몇 달 전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재활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깨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가 별로 다를 것이 없이 계속 아픕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까지 했는데 어깨 통증이 왜 계속되는 건가요? 그죠. 통증이 있어서 수술까지 하셨고 재활도 다 마치셨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은 이제 통증이 1년까지도 천천히 좋아질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통증 조절하고 기능 회복 운동이 더 필요한 경우가 이제 드물지 않은데요. 하지만 만약에 적정한 기간이 지났고 괜찮은 그 재활 운동을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면 재파열이나 감염 같은 다른 합병증이 없는지 MRI 검사나 이제 감염 검사 등을 좀 시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여러 어깨 질환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예방법 이런 거 전해주시죠. 어깨 통증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상체에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사무 작업 같은 그런 굽어진 자세로 이제 주변 근육이나 인대 그리고 과긴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깨 어떤 전체적인 각도도 이제 앞으로 좀 기울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깨가 좀 더 힘줄이 잘 충돌되는 자세가 될 수 있는데요. 회전근개가 이런 경우에 더 부하를 더 받게 되고 그런 요소들을 이제 좀 교정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자신의 자세가 많이 굽어지지 않았는지 잘 체크를 하고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잘 해서 그 관절의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어깨 관절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어깨 통증을 무리한 어떤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 정도로만 여기고 뭐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증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적절하게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대하 원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